갑자기 못 걸어서. 갑자기 못 걸어요? 네, 갑자기. 어제? 네. 어제 아침에? 네.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주저앉은 지 그러니까 만 하루가 딱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단 받으신 거예요? 피 검사나 엑스레이 찍자고 해갖고 했더니 네. 거기서 이제 뭐 아까 심상산화증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이거 지금 디스크 그런 얘기를 병명을 딱 진단해 주시진 않고 네.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또 유튜브나 막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다가 지금 선생님 찾아갖고 제가 일로 와본 거죠. 그럼 얘가 주로 사는 환경이 실내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마당이라든가 바깥에서 그냥 사방팔방 풀어놓고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예요. 실외. 네. 그 담장이 쳐져 있는 그냥 네. 실외인 거죠.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고. 콘크리트 이제 깨끗하게 양생해주고. 네. 그러면 방에서 실내에서 키운 게 아니라 그럼 바깥에서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얘가 지금 2살, 3살, 만 3살 정도 되는데 맞죠? 초기에는 안에서 컸죠. 아기 때. 아기 때. 크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네. 옆에다가 이제 그 집을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별도 생활하게 해준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뒷다리 이렇게 쭉 뻗고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뻗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는 거는 뭐다? 척추신경 단락된 게 아니다. 예, 반대쪽 다리도 볼게요. 어머 보세요. 반대쪽 다리 쉽게 구부러져 이렇게. 이건 척추신경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풍은 뭐야? 뇌혈관으로 맞는 거잖아요. 뇌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뇌혈관 터진 애가 진짜 중풍 걸렸으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저는 진짜 중풍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 중풍. 유중풍은 뭐다? 유사 중풍. 중풍 증상으로 뒷다리 마비가 온 거예요. 됐어요? 그걸 뒷다리로 맞은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과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한반도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 천둥번개 치고 비바람 불고 비 막 오죠.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뱃속. 아니면 피부에서 빡빡 자주 깎아준다든가 목욕을 자주 시킨다든가 그러면 그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몸 가지고 있는 일정한 체온이 있는데 자꾸 냉기가 들어가는 거죠. 입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어디에요? 입으로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속으로. 보통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알고 있죠. 늘 일정한 걸 먹었을 때 한 가지로 두 가지로 단순하게 먹었을 때는 그게 없는데 다양하게 먹으면서 몸 겉과 속의 온도차가 생길 때 바람이 배에서 속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소화효소는 정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화효소 이제 볼게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스라고 있어요. 소화효소 2개. 다 정상이에요. 노말이에요. 소화효소는 정상인데 배를 왜 아파합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 100만 볼트짜리 22,000 볼트짜리 전기 안 보이죠. 한약은 바로 그거 교정하는 거예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화효소가 정상이야. 근데 배 왜 아파요? 근데 이렇게 끙끙거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맞았기 때문에 네 다리 동물은 뒷다리 힘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걸 유중풍이라고 내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 부영동물병원 블로그, 부영동물병원 유튜브에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디스크, 척수염, 척수연화증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상 몇 개 보고 나 직접 만났잖아요. 저 읽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얘는 그 다음에 사상충이 하나 감염되어 있었어요. 예, 볼게요. 예,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면 우선 디스크 척수신경이든 척수연화증이든 척수염이든 척수종양 아무것도 아니다. 척추라인 뇌병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유중풍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대학 관점에서는 사상충 2가지가 결합된 타입. 제가 아까 오자마자 보호자분들한테 다른 강아지랑 다르게 얘가 사는 환경이 어디냐고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사상충 때문에 여쭈은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이렇게 모기가 물으면 이게 피부를 뚫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알들이 들어가. 알들이 들어가서 이게 결국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 알들이 어디? 저수지, 심장이 저수지에 해당하거든. 거기 가서 알들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 공간이 있잖아요.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알들이 못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길어져. 그러니까 보통 긴 거는요. 어른 우리 한 뼘 정도 넘는 것도 있어요. 보통 한 긴 거는 30cm짜리까지 있고요. 작은 거는 요거 한 뼘짜리도 있고 긴 거는 이거 한 2뼘짜리도 나와요. 충체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본래요. 긴 거는 이렇게 2뼘 되겠죠, 이거는. 이게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되게 한 뼘 정도 되겠죠. 이게 막 이게 뱀이 얽혀 있는 것처럼 막 다발로 엉켜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아, 네. 여기 있죠? 네. 이 사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기가 사상충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흉렉스라고 하는 딱 모기 한 종류. 그건 물가 모기예요. 예, 아까 물어보실 게 예. 물가가까지 얘가 혼자 걸어갈 리는 없지만 네. 물가가 그래도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개울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날라온 모기가 얘한테 물은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수풀에 그 냇가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울창이 있다든가 바로 앞에 개울이 있다든가 바로 근처에 그럼 집에서. 거기 물가 모기 이런 애들은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심장 사상충을 갖다가 200% 전하라 그래요. 이 벌레들이 자충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 되게 현미경으로 본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죠? 엄청 크게 본 거예요. 뭐 이게 500배 시야로 막 보고 300배, 500배로 보니까 그나마 보인 거예요. 일반 눈으로 보면 피 봐가지고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몇백 배로 해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죠. 그게 혈관이 어디 간다? 이 허벅지 대퇴 여기 동맥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되게 깊은 얘기야. 이제 볼게요. 피 검사 볼게요. 그렇지만 얘한테는 심장사상충 원인으로 이게 후지마비가 된 거로 보이진 않는다, 지금은. 걸린 건 맞는데, 심장사상충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되게 고난도죠. 분명히 지금 후지마비가 됐는데 사상충이면 사상충입니다라고 몰아가도 돼. 사실. 그렇다면 이 정도 만약 사상충이 혈관을 막을 정도였다면 얘는 기침을 늘 하고 컬럭컬럭 제법 기침 걸린 그 천식 걸린 어르신처럼 기침 이런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살이 평소보다 더 말랐어야 돼. 그리고 식욕이 없고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감염되면 백혈구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오, 똑똑하네. 맞아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혈구가. 왜? 염증이 반응이 유발돼. 혈관벽을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염증이 올라가지. 그러면은 아니 우리 상처가 나면 여기 노르스름하게 고름이 생기면서 딱지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혈소판이 거기 갖다가 이게 딱 이렇게 딱지를 아무르게 해서 한 3주, 4주 되면 똑 떨어지잖아요. 혈소판이잖아요, 그게. 맞아 아니에요? 혈액을 갖다 응고하게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상충들이 자충이라든가 성충들이 혈관벽을 계속 때려대면은 혈소판이 안에서 쓰일까 안 쓰일까? 쓰이겠죠. 많이 쓰이겠지. 어우, 똑똑하네 이 사람들. 야, 말이 되네. 이게 때렸으니까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것처럼 밭에다 쫙딱 뿌리면 투투 물 이렇게 뚝 뿌리면 뚜두두두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혈관벽 안에가 그렇게 이렇게 먹은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혈소판 딱지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혈소판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썼으니까 줄어들지. 플레이틀리트 혈소판이 200에서 500이 노말인데 260 나왔어.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혈소판이. 얘는 감염됐는데 260인가요? 80인가요? 돼 있습니다. 그죠? 보통 떨어졌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200 미만으로요. 100 미만으로요. 100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막 찔뚝찔뚝 거려요. 걸음걸이가. 그러니까 완전 마비가 아니라 찔뚝찔뚝 걸어요. 걷긴 걸어요. 이런 어떻게? 어르신들처럼 지팽이 짚고 걷는 것처럼 찔뚝찔뚝 걸어요. 가끔 이렇게 사상충 걸려서 오는 애들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피검사상 백혈구가 올라가 있고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약 아예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가시라 그래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땐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우면 비명을 지르겠죠? 디스크 아니고 척수염 아니고 종양 아니니까 이제 마음은 좀 내려갔잖아. 고칠 수는 있는데 비용은 들어간다. 솔직히 똑하놓고 여기서 비용은 들어간다. 됐죠? 근데 억울하게 뭐 MRI 찍고 MRI 찍거나 뭐 쓸데없이 뭐 그런 거지 눈탱이 맞을 일은 없다. 아까 한 번 먹을지 두 번 먹을지는 장담 못 하신다고. 그럼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도 마비가 한 다르니까. 번 먹었을 때 반응은 보여요? 그것도 케이스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3일 만에 선생님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걸어 다닌다고 하고 우리 블로그에도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부영동을 블로그 딱 쳐서 보면요. 첫 화면에 나올 거예요. 닥슨투 후지마비 그 상담한 거 보호 잡은 열흘 동안 선생님 차도가 없다고 여전히 끌고 다닌다고. 근데 18일 되는 날 선생님 우리가 이제 제법 이제 걷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 두세 달 걸리는 애들도 있고. 이 디스크 아닌지 알겠죠? 엉덩이 그 아랫부분 아랫배에다가 샤워 타월 걸고서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구구구구.